시계바늘이 방향을 잃고 빠르게 회전했다. 한 바퀴, 또 한 바퀴. 시계판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톱니바퀴가 끼기깃 마찰하며 미세한 불꽃을 일으켰다. 본능적인 공포감에 내 몸 구석구석이 전율하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이게 나의 마지막일까? 날 꽉 쥐고 있던 남자의 힘이 더욱 거세졌다. 그의 몸이 고통으로 부르르 떨리는 것도 그대로 함께 전해졌다. 나는 이 과묵하고 엄숙한 남자도 이런 식으로 궁지에 몰릴 때가 있다는 걸 조롱할 기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어둠의 소용돌이 너머로 어마어마한 흡인력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을 기세로 몰려왔다. 통제를 벗어난 시계바늘은 마침내 어느 한 시간에 멈췄다. 오후 7시 17분. 시선 속에 모든 것이 삼켜졌다. 소행성을 산산조각 낼 수 있을 만큼 광포한 기류가 소용돌이에 휩쓸린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우리는 소용돌이에 의해 무정하게 찢기게 될까? 아니면 시간 속에서 영원히 방향을 잃게 될까? 그도 나와 같은 추측을 했는지 드러난 감정이 아까까지와는 달랐다. 고통, 아득함, 동요. 하지만 유일하게 공포는 없었다. 어째서일까? 그는 분명 평범한 인간일 뿐인데 어째서 공포를 느끼지 않는 걸까? 우리가 곧 맞닥뜨리게 될 것은 분명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시간인데, 그는 나의 첫 번째 소유자가 아니었고 심지어 나의 소유자들 중에서 유일한 시간 능력자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에 들린 순간부터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 이태건이라는 남자의 냉정한 겉모습 아래 광포한 힘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알 수 없는 전파가 시시각각 그의 이보를 자극하며 그 힘을 조금씩 그의 혈액 속에서 끌어오르게 했고,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결국엔 그의 힘을 감당하지 못한 공간이 갈갈이 찢기고 말았다. 그러나 난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오리라는 건 예상치 못했다. 당황한 나와는 달리 어쩌면 이 남자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놓았을지도 모른다. 요 며칠 그는 회사 일을 모두 처리하고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을 적절하게 배치해 놓았다. 다만 급작스레 닥친 병고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보러 갈 겨를이 없었을 뿐, 이 모든 것이 닥치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도망치거나 두려움의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한 거였다. 미래에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남자의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마치 시간의 흐름 저편에서 그녀를 만날 것이라 확신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이미 미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정말 불가사의하다. 이런 불가사의는 예전에도 여러 번 개탄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결국 피할 수 없었다. 왜곡된 통로 안에서 보낸 시간은 그저 한순간이거나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하얀 빛이 나타난 다음 순간 나는 희뿌연 하늘과 하늘 아래 우뚝 서 있는 낯설고도 익숙한 도시의 마천루를 바라보았다. 이건 미래일까? 재난에서 살아남았다는 기쁨에 나도 모르게 부르르 몸이 떨렸고, 몸 안의 미세한 부품도 서로 부딪히며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냈다. 이런 자극이 여러 번 오면 금속으로 된 기계도 버티지 못할 텐데 물렁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어떻겠는가? 나는 거리에 멈춰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사거리를 바라보는 눈동자 아래에 망연함이 스쳤다. 주변의 에너지는 여전히 불안하게 움직이며 언제든 다시 통제가 불가능해질 것 같았다. 이 남자는 나보다 지금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지금의 시간선에서 그는 아주 짧은 시간만 머무를 수 있을지도. 남자는 드디어 나를 꽉 쥐고 있던 손을 풀었다. 갑작스럽게 사라진 힘에 나는 그가 건넨 거대한 압력으로부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윽고 그는 한 방향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는 미래를 찾으려는 자신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를 진 할아버지일까? 추측하는 와중에 사방의 도로와 건축물들이 차츰 익숙하게 변해갔다. 나는 그의 목적지를 쉽게 추측할 수 있었다. 바로 그녀의 회사가 있는 빌딩이었다. 그렇지만 예전에 익숙했던 그 커다란 빌딩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강화 유리로 된 박물관만 남아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남자의 목소리에 억누를 수 없는 떨림과 초조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나를 잡은 채 몸 안에서 폭주하는 에너지로 인한 고통을 있는 힘껏 인내하며 다른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길의 끝에는 황량한 폐허가 펼쳐져 있었다. 한 행인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남자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여긴 사람이 안 산 지 몇 년이 넘었어요. 아마 그 사건이 발생한 다음부터였을걸요? 행인이 쉴 새 없이 떠드는 동안 나는 남자의 동공이 급격하게 수축하는 것을 보았다. 무표정한 그의 얼굴 아래 억눌린 동요와 공포가 보이는 듯했다. 남자는 피곤하지도 않은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촬영장, 방송국, 커피숍. 시간이 1분 1초씩 흘러갔고 결국 지친 그는 공원 벤치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만약 그쪽 세계의 사람이 지금 그의 모습을 본다면 그가 바로 이태건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마치 미래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이런 상황은 종종 한 가지 결론을 말해주고 난다. 그녀를 찾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말이다. 99, 98, 97. 나는 멀리 보이는 불빛을 보며 시간을 거꾸로 세웠다.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가 얼마나 더 축 처져 있을지 아니면 그냥 좌절한 채 주저앉을지 추측하면서 말이다. 어쨌거나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감정이든 마음이든 민감하고 취약하다. 몸 안에 장착된 지극히 미세한 칩이 끊임없이 깜빡거리며 나를 만든 진짜 제작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다. 나의 소유자는 영원히 눈치채지 못할 일이었다. 내가 일까지 세기도 전에 이태건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기대하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의 무거운 눈빛은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리하여 나도 약간의 호기심이 일었다. 이 남자는 대체 뭘 하려는 걸까? 그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시간의 회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정하고 모든 이는 그 앞에서 무력한 존재인 것을. 이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나의 먼저 본 주인, 그는 내 또 다른 반쪽을 그가 사랑하는 아가씨에게 주었다. 시간과 공간은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지만 결국에는 그만 홀로 고독하게 남고 말았다. 만약 시간이 신의 게임이라면 인간은 체스판 위에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체스 말이다. 피동적으로 영원히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어찌되었든 결국에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마치 죽음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먼 곳을 바라보던 남자의 눈빛이 나에게로 떨어졌다. 시계바늘은 영원히 같은 시간에 멈춰 있었다. 오후 7시 17분. 아주 평범하게 그지없는 숫자.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을 기억했다. 왜냐하면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세상 인간의 절반이 목숨을 잃은 시간.
잘못하여 미래로 들어간 사람들 외에 모든 인간에게 깊이 새겨진 잔혹한 숫자였다. 주변의 에너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남자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눈동자에 담긴 망설임을 거둔 채 딱 한 가지 감정, 단호함만 남겨두었다. 나는 마음속에 경탄을 거두었다. 곧 그의 계획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으면서도 전율케 할 만한 계획이었다. 시공간의 힘을 이용하기로 한 인간을 또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먼저 번의 경험을 하고도 시간선을 뛰어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도 모르는 걸까? 인간은 어쩜 늘 이렇게 탄식을 불러일으키는지. 이 남자는 내가 본 수많은 사람 중 시간선을 오가며 결말을 바꾸겠다고 망상을 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고 마지막 사람도 아닐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좋은 결말을 얻지 못했다. 역행하는 자를 기다리는 건 오직 죽음 또는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운명이 다시금 도래하는 걸 가만히 기다리던 중 문득 몸 안에서부터 알 수 없는 감각이 샘솟았다. 칩은 끊임없이 깜빡였다. 나는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아주 멀리 떨어진 끝없이 펼쳐진 은하수 저편에 있어서 만질 수도 인지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반짝이는 별처럼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안내해주고 있었다. 왜곡된 통로 안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의 호흡이 멈췄다. 주변의 소리도 함께 사라진 것만 같았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있어요? 대표님? 다음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놀랍게도 나를 통해 전달되어 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일은 괴로움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마치 지금의 나처럼 말이다. 이제껏 기나긴 세월을 겪었다고 자부해온 나에게 모든 일은 그저 과거의 재현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줄곧 믿어왔던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이제 내게 남은 건 딱 한 가지 의문뿐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를 잡은 남자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그의 심장을 가득 점령한 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그 기관을 급격하게 고동치게 했다. 설마 내가 마치 인연을 이어준다는 붉은 실처럼 영원히 서로 만나지 않을 두 개의 시간선을 뛰어넘어 그들을 하나로 연결해 준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오싹해져 흠칫 몸을 떨었다. 다행히 나를 매우 불편하게 한 이 대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귀를 찢는 듯한 전류 소리가 두어 번 나더니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다. 남자는 단념하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지만 오래도록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우리의 뒤쪽으로 1미터 떨어진 허공의 등불과 밤하늘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소리 없이 회전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남자는 돌아서서 그 모습을 보고 미간을 깊이 찌푸렸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시간의 통로에 휩쓸려 들어간 순간 나는 남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었다. 나의 시계판도 아무런 예고 없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보아하니 시간선을 넘나든 것에 대한 반작용이 우리 몸에 나타난 듯했다. 어쨌거나 시간의 힘은 늘 파괴의 그림자를 동반하는 법이었다. 시계판 위의 균열이 갈수록 많아져서 나는 말할 수 없는 피로를 느꼈다. 남자도 매우 지쳤는지 그의 이마에 연신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무척이나 무거웠다. 자세는 여전히 꼿꼿했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었다. 끊임없이 넘나들며 끊임없이 찾았다. 그리고 한 번,
또 한 번 실망했다. 만약 가끔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이 남자는 진작에 쓰러지지 않았을까? 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도 그에 대한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경험이 그에 의해 계속해서 뒤집혔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지탱해주는 힘이 뭔지 알 수 없었다. 설마 인간들이 말하는 그 헛되고 허무한 감정일까? 지금 이 황폐하게 버려진 부두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남자를 한 걸음씩 앞으로 이끄는 것만 같았다. 세상은 아주 고요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부서진 컨테이너 위에 꼼짝 않고 있었고 해안가의 파도는 높은 곳에서 멈춰 있었다. 시간이 정지된 것이다. 누가 시간을 멈춘 것일까? 나의 치반에 장착된 신호 발신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미세한 균열은 소리 없이 확대되었다. 놀람과 후회, 불안,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내게로 밀려들며 좋지 않은 예감이 생각을 가득 채웠다. 남자는 걸음을 재촉하며 커다란 컨테이너를 지나 잔뜩 녹이 쓴 회색 공토 위에 크고 작은 두 그림자와 조용히 대치했다.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그의 발밑까지 객에 늘어뜨리고 있었다. 시간 속에서 가장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가 미래의 자신을 본 것이다. 키 큰 그림자의 손에 들린 예리한 무기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상대방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결국 또 다른 시간선에서 줄곧 찾아 헤매던 그녀를 찾았지만 현실은 그 모든 가설보다 훨씬 잔혹했다. 나였구나. 남자의 호흡이 가빠졌다.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따뜻한 액체 한 방울이 내 몸 위로 떨어지며 사방으로 튀었다. 바로 직전에 먼지처럼 산산이 부서진 그의 마음속 희망처럼 말이다. 나는 소리 없이 탄식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결말이리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이미 역사가 되어버린 미래도 영원히 바꿀 수 없다. 이것이 내가 만들어진 그날부터 알게 된 법칙이다. 검은 기류가 급격하게 용솟음치며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의 발걸음을 묶었다. 그 순간 수천 수만 번의 밤낮을 지내며 갖은 방법을 써도 찾지 못했던 돌아가는 길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이 기나긴 시간의 통로 끝에서 나는 또 다른 익숙한 숨결을 느꼈다. 나의 멈춰진 시계바늘이 그 순간 빠르게 되감기기 시작했다. 톱니바퀴는 부서지기 직전까지도 마지막 회전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나도 마침내 예상할 수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결말이리라. 파지직. 몸에 난 균열은 이제 빽빽한 거미줄처럼 보였다. 시간을 넘나든 대가는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 날 기다리고 있는 것이 파괴의 결말이라면 이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 시야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다. 나의 의식은 허공에서 완전히 가루가 되었다.